구두색시, 구두색시. 구두쇠씨. 구두쇠씨는 정말 구두쇠답게 살았습니다. 그는 좋은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집수리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페인트 칠도 하지 않고 창문도 손보지 않고 지붕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닥에 카펫도 깔지 않고 창문에 커튼도 치지 않았으며 벽에는 액자도 하나 없고 벽난로에는 불도 없었습니다. 구두쇠씨는 구두쇠답게 낡은 오렌지 상자로 가구를 만들면서 목값이 왜 그리 비싸냐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구두쇠였을까요?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 그가 동생에게 무슨 선물을 주었는지 아세요? 석탄 한 덩어리를 주었답니다. 구두쇠씨가 돈이 없어서 그랬느냐고요? 천만에요. 그는 아주 돈이 많았는데 그것을 부엌의 상자 속에 숨겨 놓았답니다. 매일 저녁 그는 상자 옆에 앉아서 돈을 세었습니다. 그것은 구두쇠씨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구두쇠씨는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구두쇠씨는 그의 초라한 부엌에서 초라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겨우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그날 먹은 음식이란 것도 겨우 물 한 컵과 만든 지 보름이나 지난 빵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 그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귀찮게. 그가 문을 열자 밖에 마술사가 서 있었습니다. 약간 통통하게 생긴 마술사였습니다. 안녕하시오. 마술사가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실례지만 혹시 괜찮다면 수고스럽겠지만 날이 더워서 내가 목이 좀 말라서 그러니 정말 괜찮다면 별로 불편하지 않다면 큰 문제가 없다면 내게 친절을 베풀어서 물 한 잔만 대단한 부탁이 아니라면 갖다 주겠소? 그는 정말 말이 많은 마술사였습니다. 실소! 구두쇠씨는 무례하게 소리치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식사를 마치기 위해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들어왔는지 그의 앞에 마술사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들어왔소? 구두쇠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글쎄, 뭐라고 말할까? 말하자면 요술 막댄가 뭔가 뭐 그런 게 있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단지 그걸 이렇게 흔들고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수리수리 마수리 얍 그렇게 저렇게 들어왔다고 할까 말까 마술사가 갈팡질팡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참 가난한가 보오. 마술사는 주위를 둘러보며 동정하는 듯이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두쇠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을 거요. 하고 마술사는 앉으려고 상자 하나를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상자가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마술사는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상자가 뒤집혀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구두쇠씨의 돈이 와그르르 하고 모두 바닥으로 쏟아져 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부엌 바닥을 구르는 돈들을 내려다보며 마술사가 외쳤습니다. 이런 마술사는 놀라 커진 눈동자가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독한 구두쇠구먼! 구두쇠씨는 마술사의 말을 듣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주워 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구두쇠들에게 깨우쳐줄 교훈이 있지, 마술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요술 지팡이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돈들이 모두 감자로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자로. 불쌍한 구두쇠씨. 아니, 아이고, 내 돈, 내 돈. 구두쇠씨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내 돈을 돈으로 돌려놓아 주시오. 제발, 제발, 제발 하고 그는 애원을 했습니다. 돌려놓을 수야 있지. 마술사가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점을 따져볼 때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돈으로 돌려놓아 줄 수 없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하고 말 많은 마술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는 인색하게 굴지 않겠다고 엄숙하게 약속을 한다면 당신의 돈을 돈으로 돌려놓아 줄 수도 있지. 그러나 당신이 다시 한 번만 구두쇠 짓을 한다면 그땐 뭐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감자가 되고 말 거야. 아니면 당근이나 토마토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고 하고 마술사는 처음에 청했던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단 구두쇠 씨는 잔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물 한 잔이 아니라 물 한 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술 지팡이를 한번 흔들어 감자를 돈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요술 지팡이를 또 한 번 흔들더니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리석은 마술사 같으니라고 하고 중얼거리며 구두쇠 씨는 흩어진 돈을 모두 주워 담았습니다. 다음 날 구두쇠 씨는 걸어서 시내로 갔습니다. 그는 돈을 아끼기 위해 절대로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커다란 빨래 보따리를 안고 가는 세탁소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친절하신 선생님, 이 보따리 좀 들어다 주시겠소? 너무 무거워서요. 하고 그 할머니가 사정했습니다. 실수, 그건 할머니 보따리인데 내가 왜 들어다 줍니까? 하고 구두쇠 씨는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구두쇠 씨는 갑자기 코가 근질근질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구두쇠 씨의 코가 홍당무로 변했습니다. 안 돼! 그가 기절초풍해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킥킥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갑자기 구두쇠 씨는 마술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예, 구두쇠 씨는 황급히 외쳤습니다. 들어다 드리겠어요. 물론 들어다 드리고 말고요. 그리고 그는 할머니의 보따리를 들어서 목적지까지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사이 홍당무는 코로 바뀌었고 구두쇠 씨는 갈 길을 갔습니다. 할머니는 킥킥 웃더니 마술사로 변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구두쇠 씨는 한 오두막의 정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정원에서 한 노인이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구두쇠 씨를 보자 소리쳐 불렀습니다. 젊은이, 미안하지만 이 늙은이의 일 좀 도와주겠소? 실소, 당신 장작을 누구더러 패달라는 거요? 당신이나 실컷 패시오. 구두쇠 씨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바쁘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세요? 구두쇠 씨의 두 귀가 토마토로 변해버렸답니다. 오, 이럴 수가. 구두쇠 씨는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노인이 크크 하고 웃었습니다. 구두쇠 씨는 다시 마술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예, 그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러세요. 물론 도와드리고 말고요. 그리고 그는 노인의 장작을 모두 패주었습니다. 그러자 토마토가 다시 귀로 바뀌었고 그는 갈 길을 갔습니다. 노인은 또 소리 죽여 웃더니 마술사로 변했습니다. 그는 구두쇠 씨를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구두쇠 씨는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한 조그만 소년이 담장 꼭대기에 공이 올려져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미안하지만 저 공 좀 내려주세요. 소년이 부탁했습니다.
싫어. 그건 내 공이잖아. 내가 하고 쏘아붙이다가 갑자기 그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두 발이 근질근질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려주고 말고 그가 급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을 내려 소년에게 주고 걱정스럽게 두 발을 내려다보며 갈 길을 갔습니다. 어린 소녀는 울음을 멈추고 마술사로 변했습니다. 됐어. 구두대 씨가 내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면 이제는 전처럼 그렇게 구두쇠 노릇을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면 물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구두쇠 씨는 고맙게도 이제 교훈을 깨달은 것 같아. 정말 그 뒤로 구두쇠 씨는 전처럼 인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처럼 부엌의 상자 속에 돈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집을 수리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말쑥하게 꾸미는 일에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남에게 베풀 줄도 아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 그가 동생에게 무슨 선물을 주었는지 아세요? 맙소사, 석탄 2덩어리를 주었답니다.